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2부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또 빠르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에는 미니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못다한 종목 이야기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같이 남겨주시고요. 또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신지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자, 2부에는 반드시 전화 상담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화로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우리 덕담도 나누고 응원의 기운들 많이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2부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님, 그리고 벙벙님과 철학관 챔피언님, 레제비츠님까지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1부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2부 끝까지 같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잡동사니님께서 2부 가자! 라면서 또 화이팅 외쳐주셨네요. 토마토, 갓단 토마토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이야기 나눠주시는데, 자, 우리 토마토 증권통은 20년 동안 잘 익은 토마토입니다. 자, 20년 동안 익은 토마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이야기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종목에도 조금 더 맛있는 이야기들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앞서서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김형일 전문가님의 넓은 어깨를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어깨가 작아진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아이템빨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고백을 하시는 건가요?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실 약간의 있었습니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지금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죠. 오늘 토마토 증권통 보신 분들은 틀 때마다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 얼굴을 보셨을 텐데 그래서 좀 힘들어서 약간 쪼그라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의식을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깨 쫙 펴시고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거든요. 네, 펴놓고 어깨 쫙 펴고 2부 종목 진단 한번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 전문가님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지만 자, 오늘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어깨 쫙 펴고 저희 종목 진단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기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계좌를 조금 더 저희가 빨간불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유 공주님께서 유진테크 궁금해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매수가는 26,0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라고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유진테크 오늘은 24,5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 종목도 많이 내려왔고 또 최근에는 또 많이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횡보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떤지 목표가 어디로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인 또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어느 정도 기간을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곧 발표가 될 겁니다. 목요일 날에 마이크론테크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이 마이크론테크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좀 빠르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테크의 실적을 보고서 현재 반도체 업황이 이렇구나 라는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이 좋지 않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쪽에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던 부분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구매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크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감산은 이미 이제 들어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마이크론테크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이 바닥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사그라들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테크 향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반도체는 조금 더 힘든 구간을 지나가야지 꽃이 필 만한 그러한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중반기 정도는 지나가야지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길게 좀 인내심을 가지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의 어떤 추가 매수나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청자님께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격 밴드권을 좀 설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이 지지 라인은 2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열려있는 폭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를 그래도 한 28,000원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 반도체 쪽이 반등이 나오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유진테크는 지금 현재 주가를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 마이크론테크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들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구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이 10% 정도시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이 향후에 2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이 살아나는 구간, 다시 한번 이제 이 반도체 이 메모리 가격이 정상화가 되고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의 어떤 점유율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로테크 등등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 글로벌 기업들의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확실하게 먼저 저점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점에서 비중을 확 실어야 나중에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1차 지지 라인은 2만 원 정도로 조금 설정을 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혹시나 1차 조정 구간이 2만 원 정도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줄 때, 그때가 이제 다시 한번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2만 8,000원, 혹은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이제 주가를 여유롭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주가가 좀 탄력이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 거예요.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탄력은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가의 비중을 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롭게 보면서 일단은 저가 라인 2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하고, 그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메모리 업황 혹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힌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비중을 실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평단가가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로 낮춰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28,000원 정도로 맞춰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좋은 수익으로 보답은 해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여유롭게 보면서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때 추가 매수를 노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이 확실하게 다져질 때까지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28,000원까지 또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열려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만 쉽지는 않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여유 있게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짧게는 이 마이크론테크의 실적이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동현님께서는 마이크론테크 가지고 계시다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수익 마이너스 기록 중이시라고, 제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힘내시고 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와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해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드디어 전화 상담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앵커님 너무 예뻐요. 아, 진짜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훨씬 더 예쁩니다. 아,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맞아주셨던 우리 새로운 전화 접수 담당자는 어땠나요, 시청자님? 네. 친절하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우리 네네. 새로운 전화 접수 담당자는 또 친절하고 목소리도 괜찮았나요? 네.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요. 네. 미남이시고요. 아, 미남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 힌트까지 함께. 전문가님 미남이시잖아요. 아, 전문가님 미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미남 전문가님께 어떤 네. 종목을 좀 여쭤볼까요? 코롱 인더. 고롱인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9만 원이고요. 네.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네요. 네, 10%. 10%. 아이고, 예, 어떡해요. 오늘 추가 매수를 하려다가 네. 안 했거든요. 일단은 잘 참으셨고, 과연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실도 꽤 크신 상황이라 또 어떤 거 네네. 봐드릴까요? 뭐 실정하고요.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중장기로 가져갈 예정이거든요. 추가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갔을 때 어떤 대응을 하면 조금 더 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그 네네네. 부분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잘생긴 김영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 일단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패션 부분 상당히 좀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전분기 대비 약한 이제 298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산업자재 부분도 원자재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기로 좀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 부분도 사실 이제 석유 화학 부분이 가장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되고, 문제는 이제 필름, 그다음에 이제 전자재료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원가 감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4분기 실적은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이 캐파를 늘리는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도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시장에 소외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업황 자체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기는 약간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는 수급 없이 그냥 최근에 거래가 되었었던 수준 자체로만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그러면서 쭉 우상향을 해줬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또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이 업황 혹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주목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약간의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저가를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너무 크게 보기보다는 약한 48,000원 정도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48,000원, 그러니까 지금 5만 원 정도 이후 구간에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코오롱 인더가 무언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이 업종들 위에도 이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끌어나간다라든지 혹은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이 어떤 모멘텀이 좀 확보가 된다라든지 좋은 이슈, 수급이 쏠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수급이 쏠릴 수 있을 만한 이슈 자체가 약간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자체는 4만 원 후반대 정도로 좀 잡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구간보다는 시장이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요. 그러면서 이 코오롱 인더가 5만 원을 뚫어주고 이 구간에서 5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아줄 때 저는 추가 매수 기회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이 반등을 크게 보지 않고 4만 원 후반대까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이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해줘야지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전 고점까지 노릴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장은 여유롭게 보면서 이 매물 구간, 앞선 이 매물 구간을 좀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4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차라리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다른 종목의 수익을 통해서 코오롱 인더의 이 비중을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으로 10만 원 수익 봤으면 이 종목에 10만 원 정도 이제 이 비중을 줄여가지고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향후에 그래도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이 성장성은 그래도 기대가 분명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주목을 하면서 5만 원 위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비중을 줄여 놓으면 그래도 향후에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고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기는 하나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오기는 약간은 힘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5만 원 구간의 매물대를 좀 소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종목들 수익을 좀 챙겨 놓으면서 이 코오롱 인더의 비중을 조금씩 줄였다가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추가 매수 진행을 해서 수익 만회를 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라라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코오롱 인더 지금 당장 뭐 이 주가를 움직일 만한 뚜렷한 호재성 이슈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정되는 걸 기대해 보면서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코오롱 인더가 시장 안정과 함께 5만 원을 좀 소화해 내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네네. 좀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럼 5만 원 조금 지지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하라는 거죠?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48,000원까지 목표가 봐주셨거든요. 그 선에서 좀 네네네네.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5만 원이 어느 정도 뚫어지면서 안정이 됐다 추가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들어가세요.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코오롱 인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확실하게 저희가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 325-8200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실 수 있거든요. 오늘 힘들었으면 힘든 대로 또 오늘 또 수익을 봤으면 수익을 본 대로 같이 축하와 위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도 나눠지고 있는 채팅창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팅창 잠깐 볼까요? 홍동현님께서도 저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엄마 사랑 리니님께서도 계속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정진명님 오셨고요. 우상향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 그래그래님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잘 오셨습니다. 종목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다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유튜브에서 TT제이님께서 Y솔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400원이네요. 비중은 30%, 물타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올려주신 종목인데 어떨까요? 일단은 Y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폰의 수요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삼성전자의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필터나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도 굉장히 좀 둔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이 주가가 조금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한 매출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중국향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상태로 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가 이 중국향 매출 둔화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 자체가 워낙에 좀 이 중국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중국 시장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좀 이 소비 심리도 살아나줘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는 분기 자체가 내년 한 2분기 이후 정도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수요 둔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이 산업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뭐 다시 한번 또 아시아 증시가 살아난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내년 한 2분기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 시장이 좀 살아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적자 흐름이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은 조금 더 적자가 좀 더 커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겹쳐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 종목에는 이슈가 없는 이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3억이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거래가 됐어요. 완전히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그래도 좀 잘 나와줬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6,700원 정도 구간을 다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가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최저가가 6,140원인데 최근에 그래도 지지라인을 좀 형성을 해줬었던 구간이 6,700원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저가까지 다시 한번 주가를 확인하러 갈 것이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워낙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녹록지가 않고 그러면서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탈 시에는 그래도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반등가를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반등가 자체도 지금 당장에 높게 잡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8,000원 구간의 1차 매물대, 그 다음에 2차 매물대가 9,5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1차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가 줘야지 2차 매물 구간, 매수가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업황도 지금 부진하고 기업의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목표를 크게 가져가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는 약 한 7,8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구간으로 좀 잡고 이 정도 구간이 왔을 때는 한 차례 비중 조절을 했다가 눌림 구간에 스마트폰 업황이 살아날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가가 탄력이 나오는 구간에 정리를 노리는 전략이 좀 적절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이 6,700원 저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손실을 좀 키워가는 이러한 매매 전략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외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염두를 진행을 하시고 어느 정도 저가 이탈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가격을 확실하게 정해 놓은 다음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00원과 또 6,700원 이 두 가지 가격 잘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현재 10시 26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방송 마지막에는 또 앞으로 시장 전략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미니 강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종목도 남겨주시고 시장에 대한 꿀팁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김영희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꼭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좀 만나볼 텐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레제비츠님과 우상향님께서 이 금투세와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올려주신 내용 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레제비츠님께서는 금투세가 유예가 되면 한국장은 조금은 반등 여력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고 우상향님께서도 이 대주주 10억 세금 부과에 대해서 혹시나 하고 매도를 미뤄뒀던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정부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연말 회피 물량을 불러오면서 더 오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이 금투세 유예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투세 2년 유예 그리고 대주주 요건 50억 상향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금투세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예, 과연 누가 원하는 그런 이제 정책일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이 금투세가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유예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뤄질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시장에서의 자금의 이 유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큰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돌아줘야 되는데 금투세는 그러한 큰 자금을 제한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일반 개미들한테도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피해가 고스란히 어느 정도 조금 끼치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5천만 원 이상 수익 보면은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부자세다라고 생각을 하실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 금투세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금을 크게 돌리는 어떤 주체들의 자금이 또 떠나가기 때문에 시장은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100개 종목이 상승이 나올 시장이 50개 종목이 상승이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시장이 좀 연출이 될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장은 자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저는 우려감이 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래도 유예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야당이 원했던 부분은 금투세에 대해서 이제 당장에 좀 진행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 거래세를 만약에 낮추면은 금투세를 유예하는 데 좀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세 낮추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유예는 하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단숨에 이제 0.15%까지 내리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좀 낮춰 나갈 것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현 기준에 이제 종목당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현재 여당의 정부안은 지금 현재 100억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어찌됐든 뚜껑을 까봐야지 이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 시장에서 단기적인 충격 정도는 좀 분명하게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당장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돈을 크게 굴리는 어떤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법제화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어찌됐든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을 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보완 장치가 좀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투세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조금 메리트를 떨어뜨리게 할 만한 이슈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사태를 한번 봤을 때 대만에서 이제 금투세를 한번 도입을 했었을 때 대만 증시가 40% 폭락을 한 그러한 이제 이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좋지 않은 이슈다라는 부분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저는 유예 쪽에 좀 한 표를 던져야 될 것 같고요. 유예가 이제 이루어나줘야 그래도 시장에서 이 당분간에 워낙에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투심을 죽일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인데 여기서 금투세까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투심이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투세가 좀 유예가 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유예가 되면서 그래도 투심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올릴 만한 이슈로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들, 뭐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눈치 보기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정부에서 당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좀 줄어들어 있거든요. 자금이 도는 폭이 굉장히 좀 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뭐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응하는 쪽에, 어찌됐든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발표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이 불확실성에 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웅크리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부분이 발표가 됐을 경우에, 그리고 혹시라도 발표가 더 미뤄진다고 하면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 충격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방법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진단 받아보시면서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남겨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편안하게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또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NS텍 SNS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700원에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꽤 좀 또 고생을 하시다가 그래도 최근에 그러면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었을 텐데. 그때 안 있었는데 파셨어요? 제가 또 생각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게, 네. 네. 아까 이것도 조금, 삼성전자 때문에 못 가는 건지 네네. 뭐 기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안 올라가서 좀 상담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한 좀 믿음과 또 좀 튼튼한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이렇게 못 가는 건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 뭐 네. 바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SNS텍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OLED 소재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약간은 불안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SNS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이 주가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SNS텍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다르게 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SNS텍의 주요한 캐시카우가 이제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 공정, 이 LCD 반도체 혹은 이제 OLED 노광 공정의 핵심이죠. 포토마스크의 원재료, 블랭크 마스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 결국에는 미세 공정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극자외선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극자외선 공정이 이제 이 미세 공정의 어떤 이 프로세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세 공정에 이 사용되는 장비들을 만드는 바로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기업들은 이 반도체 미세 공정에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크기는 좀 작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좀 많아져야 되다 보니까 미세 공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NS텍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에 완전히 또 모멘텀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그 다음에 2024년까지 이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양산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실적 자체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업황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현재 우선적일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당장에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SNS텍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성장도가 또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죠. 26,000원 구간에 6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한다 그러면
약 23,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리를 하지 않고 추가 매수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수급이 들어왔었던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혹시나 지금 현재 구간이 이탈을 해서 23,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 쪽에 좀 방향성을 잡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29,000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29,000원 정도에 대한 1차 목표가를 좀 잡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6,000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000원 이후에 굉장히 매물대가 두텁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좀 살아나줘야지 SNS텍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 업황에 좀 힘을 타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000원 구간을 뚫어줄 텐데, 그러니 업황의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적으로 SNS텍 같은 경우에는 29,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굳이 추가 매수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적절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노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 쪽에서 지금 가장 핫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SNS텍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실적 성장성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23,000원 혹은 이제 뭐 22,000원 정도까지 조금 이제 넓게 보시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에 자리 잡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오히려 29,000원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한번 대응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SNS텍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자세한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자, 잘 기억하셨다가 잘 대응하셔서 손실 없이 또 잘 빠져나오시고 이 연말 든든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NS텍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작은 소나무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은 JNK 히터입니다.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적정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JNK 히터 오늘 5,58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이 뭐 크게 보면 박스권이지만 또 이렇게 짧게 보면은 변동성도 꽤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매수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일단 JNK터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수소 추출기 관련해서 이제 수소주로 이제 엮였었던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어찌됐든 이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저는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 수소 에너지가 시장에 이제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고, 수소 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조금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JNK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JNK터의 실적 자체를 보니까 3분기 실적의 2분기에 비해서 거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은 반 토막이 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JNK터가 결과적으로는 이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드라이브가 걸려줘야 되는데, 저는 내년 정도의 수소는 분명하게 이야기가 다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유럽이 천연가스에 대한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데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한 국가의 에너지원을 의존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LNG 수입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뭐 풍력 발전, 그다음에 뭐 원전, 태양광, 뭐 수소 등등 해가지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발전도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축을 잘 해놨지만 내년에는 사실 이 천연가스,
이 대체한 이 LNG 수입량이 조금 이제 부족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이제 이 LNG에 대한 이 추가적으로 이 양이 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이 이벤트들이 약간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2025년 정도가 되기까지는 시장에 풀어져 있는 이 LNG를 가지고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원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내년부터 좀 이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수소에 대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사우디에서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사실 이 수소가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다 뿐이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걸려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소는 반드시 성장을 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게 역시나 이제 두산 퓨얼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산 퓨얼셀도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JN케이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JN케이터는 저가에서 물량 들어오고 고가에서 완전히 물량 다 털어낸 다음에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요한 지지 라인들을 다 이탈을 해줬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를 떠받칠 만한 힘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저가 부근 약 한 5,200원 정도에서 4,000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이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반드시 확보를 하고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JN케이터가 바닥을 잡으면은 항상 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을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JN케이터는 실적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종목이죠. 그러면 완전히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은 이러한 흐름,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JN케이터는 확실하게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일전의 이러한 형태라든지 혹은 이러한 형태의 확실하게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지, 미리 접근을 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이제 꾸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익을 얻기에는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JN케이터 같은 경우는 바닥권을 좀 찍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니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JN케이터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 즉 다시 한번 주가를 또 강하게 끌어올려줄 만한 힘이 현재는 약해져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소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은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되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도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서 조금은 대응하기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류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상담 갑니다. 홍동현님께서 올려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살펴볼까요? 8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7%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 이것보다 더 내려간다면 비중을 5% 정도 더 늘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자, 쌈바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끔 채팅창에 이제는 쌈바를 좀 잡아도 되나? 라는 댓글들도 종종 올라오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 내년 1월에 그래도 이 JP모건 학회라는 일정이 좀 잡혀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은 일부 테마주들을 제외하면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수주잔고도 지금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조 원이 지금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안정적인 실적은 좀 유지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매출액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약간의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82만 원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찌됐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사실 보기가 힘들거든요. 약 한 7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구간까지 박스권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종목이고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은 오늘 저가 부분이죠. 약 한 80만 6천 원 구간으로 지지라인을 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 라고 하면서 저점을 이제 다시 한번 75만 원 혹은 6만 원 정도까지 확인하러 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가 오히려 좀 추가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줄 만한 단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정도 구간이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주가가 자리 잡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이제 목표가를 약 한 88만 원 정도까지 이제 잡고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현재 단가에서 수익을 노리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동현님께서 당첨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진단 잘 참고하셔서 요 수익 볼 수 있는 타이밍들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꼼꼼하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또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대응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자, 전문가님 미니 강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을까요? 중국의 코로나 폭증세.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작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 저는 이 산타가 찾아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겠죠. 네. 산타를 찾아가러 떠나는 여정이고 네. 산타를 찾으러 떠나가는 여정이 지금 이제 이 중국 코로나 폭증세에 어느 정도 좀 답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른 나라가 이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반기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장에 약간의 조금 이 해답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제한적인 산타 랠리가 이 섹터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번에 이 중국 방역 완화가 시작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어마무시한 기세로 폭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코로나 폭증으로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 워낙에 이 땅덩어리도 넓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새롭게 이제 이 코로나 폭증으로 인해서 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 결론적으로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생존율은 높아지는, 감염력은 높아지는 상태에서 치명률은 낮아지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화장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이제 보통 시체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시신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이제 바닥에 그냥 방치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 사망자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이 중국 정부가 이 사망자를 제대로 좀 발표를 하고 있지를 않죠. 예, 사망자를 좀 축소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만 재택 치료 중 하루 2,70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심상치 않은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중국은 의료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폭풍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코로나 확진자 이 증가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내년 1월이 고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중국 신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1월 달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확진자가 1월 달에 이제 축제가 있죠. 1월에 이 중국의 설이라고 불리는 춘제가 있으면서 명절에 이제 이 대이동,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방 갔다가 그다음에 도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감염력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미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하루에 재택 치료하는 그러한 이제 사망자 수가 2,700명이 나오고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월에 감염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망자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중국 정부 당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의 이 주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리두기 정책을 새롭게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주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게 되면 중국이 지금 이제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예요. 병상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확진자도 폭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아무래도 이 중국의 현재 거리두기 정책이 새롭게 조금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 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나 혹은 이제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보게 되면은 거리두기 정책을 좀 실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9시 되면은 이제 다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 거리두기 정책을 그대로 좀 답습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이 리오프닝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2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상당히 좀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적어도 저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중국 코로나 확진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언택트, 오늘은 이 코로나 물류대랑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죠. 지금 이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순환이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 중국 코로나 관련된 이 종목들, 뭐 간편식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격 의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음압병실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진단키트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뭐 마스크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만 활용을 하면 내년 1월까지 적어도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 수익을 꾸준하게 좀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오히려 이제 이 종목군에서는 산타랠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제약주나 혹은 이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만 보더라도 4일, 5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감염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코로나 폭증세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분명히 좀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오지는 않았지만 제한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분명하게 산타랠리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해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세에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 미니 강의 주제는 이 중국 코로나 폭증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사실 한국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9만 명 가까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중국에서 다시 한번 대량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 코로나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관련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또 힘들이 여전히 또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이 순환매가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자면 다음 주부터는 김영일 전문가님을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 투자의 신 9시부터 11시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